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이제 보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적법에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예요. 공부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일어날 때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경계가 있고 좌표가 있어요. 요거를 됐죠. 그럼 이거를 두 개로 나누었을 때는 요 앞에 세 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뒤에 세 개는 청량을 한다 이 말. 이제 면적을 배우러 간다 있어요. 면적을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들 제일 밑에 보세요. 면적이 일어날 때 의 일어나고 나오죠. 토지 대장 임야대장에 대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줄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볼까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요거를 봤거든. 우리가 지적 공부 이래놓으면은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 여기 대장에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다고 했거든. 그럴 때 일단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가면은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 외울 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면적을 공부하는데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나옵니다. 이런 데서는 면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건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우리가 이런 거 본관을 갖고 예를 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호적 일어날 때 옛날 호적 있죠. 내 본관은 어디에만 나와요? 호적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오케이? 외워야 됩니다. 면적은 어디에 나온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됐죠?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제일 위에를 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제곱미터 옆에다가는 여러분들 평이라고 써보세요. 평. 그래서 오늘날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 평으로 한다, 평. 다시. 제곱미터로 한다. 제곱미터로 한다. 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법은 놔둡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번에 대상 이래 나오죠. 이거는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이번에 대상. 이거는 이제 꼭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외우고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때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할 때 O는 일단 놔두시고 X를 보세요. X에 동그라미 1, 2, 3 그걸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1, 2, 3 1, 2, 3을 묶으면은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나오죠. 오케이? 그래 그 세 개는 청량을 안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둡니다. 합병, 지목 변경, 무슨 변경, 지번 변경.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미리 써놔놓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합병이 있다. 지목 변경이 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있다. 이 세 개는 청량을 안 한다. 이걸 꼭 외워야 되거든.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봅니다. 다시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고 정의 땅이고 무의 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요거 경계라는 걸 이해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앞에 3개는 청량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 뒤에는 청량하고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봅니다. 제 말 들어봅니다. 여기가 100번지거든. 이 100번지가 101번지로 달라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 아무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게 경계라는 건 이해하죠. 지번이 달라졌다고 해서 경계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지. 안 달라지니까 청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게 지번이 달라지는 게 무슨 변경이고 지번 변경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웁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전은 밭입니다. 밭. 그러면 전에서 대로 달라지는 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이 달라지는데 이 경계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면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심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래 돼 있습니다. 요게 100제곱이고 이게 100제곱입니다. 그럼 요게 을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이. 다 바꿔서 해봅시다. 을의 땅하고 이거는 무의 땅이죠. 을의 땅, 무의 땅의 이 경계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는 을의 땅이죠. 이는 갑의 땅이죠. 을의 땅하고 갑의 땅하고 이 경계는 의미 있다 없다? 있지. 그러나 이거 을의 땅이고 을의 땅 이게 경계죠. 땅의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아.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이 경계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경계는 의미 없지. 맞죠? 네. 그러면 요거를 싹 지워버리죠. 이게 합병이다? 합병 아니다? 합병이지. 그러면 이거 지운다고 해서 이 경계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지. 그러면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 다음에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되거든. 그럼 요 면적이 몇이었어요? 100. 여기도 뭐다? 100.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합병 후의 면적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러니까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요 세 개를 꼭 외워둬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는 요 6개거든. 6개 중에 앞에 3개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한다 안 한다? 하죠. 합니다. 그럼 청량한데 청량 안 하는 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 안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고?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꼭 외워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경계 이러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데 의의를 봅시다.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죽었습니다. 직선. 여러분들 경계는 항상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요리로 오세요. 이거 이렇게 이게 다 직선이에요. 네.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방법 일어날 때 도해 지적이 있고 수치 지적이 있죠. 여러분 도해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림입니다. 도해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림입니다. 그러면 요리 와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있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림이다. 이미 그림. 오케이? 도해 지적은 경계를 뭘로 나타낸다? 그림. 그래서 무슨 지적? 도해 지적은 경계를 나타낸다? 그림. 그 도해입니다. 그래서 그게 옆에 선이라고 나오죠. 요게 경계다 이 말. 다시 합시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그림이라면은 이런 산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그것만 그림 아니고 우리가 피카소 그림 있죠. 보면은 거의 그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그림이에요. 애들 장난친 거예요. 그 애들 장난친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하고는 안 맞지. 맞죠? 우리나라는 뭐 산수와 이런 걸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요게 뭐란 말이고? 경계를 뭘로 표시했다? 선. 네. 그 다음 그 밑에 수치 지적할 때 수치는 우리말로 말하면 숫자입니다. 숫자. 아까 전에 경계점 잡이돈을 보는 뭘로 나타낸다고 그랬다? 숫자. 네. 좌표가 숫자예요. 좌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원칙을 봅니다. 원칙. 경계 국정이죠. 쉽게 말하면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이래서 국정입니다. 두 번째, 경계 직선이죠. 경계는 직선으로 표시한다. 이 말. 세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경계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이 토지와 이 토지, 이 경계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토지와 이 토지, 경계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경계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 이래 나오죠. 옆에 죽었습니다. 대축척.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렇게 열어봅시다.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고 이게 경계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가 1000분의 1의 도면에도 등록이 돼 있고 이 토지가 500분의 1의 도면에도 등록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크다라는 게 무슨 축척? 대축척. 대축척은 정밀하다, 정밀하지 않다, 정밀하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의 경계가 소축척에도 등록되어 있고 대축척에도 등록되어 있다면 어디에 따라가라? 대축척. 이걸 무슨 원칙? 축척 종대의 원칙. 그 다음 밑에 미음입니다. 경계 부동성의 원칙 일어나죠. 이 부동성이라는 말은 경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경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계는 쉽게 변한다. 그게 부동성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정의 토지 이동으로 가보세요. 이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는데 요리를 와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지적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공부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요 6개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달라지는 걸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 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여러분들 그 프린터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우측에 제일 위에 가보세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죽었습니다. 토지의 표시. 됐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오죠? 그럼 그 밑에 봅니다. 2번에 신청, 직권, 대위 신청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 있잖아요. 그래가 기역에서부터 피업까지 나오죠. 그걸 나중에 다 외워 있어야 됩니다. 제일 위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지도공부 복구, 행정구역의 변경, 토지개발사업, 대위 신청 이래 나와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배울 것이거든.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신규 등록이 있다. 등록 전환이 있다. 그 다음에 분할이 있다. 합병이 있다.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가 더 요려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를 줄여서 해면성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변경입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대위신청이다. 이러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요 그림 있죠. 여기까지를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고 요거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 외워졌죠. 그럼 요게 달라지는 게 뭐라고 그랬다?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거다. 그럼 이제 우리 공부는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요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지도공부 복구, 도시개발사, 대위 신청.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요 외워야 돼요. 나중에. 오케이? 네.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게 지적법이다. 그 요거를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자, 일단 글자를 한번 봐볼까요? 제 말대로 제가 설명을 다시 다 할 겁니다. 오늘은 익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뭐라고 그랬다?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은 신청으로 하느냐, 직권으로 하느냐, 이 말. 토지 이동이 달라졌다면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 소리거든. 그러면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구비를 해야 되겠죠. 어느 거는 신청으로 하고, 어느 거는 직권으로 하고, 어느 거는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권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풀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있잖아요. 이 글자에 익숙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게 들어봤냐 이렇게 나야 되다. 여러분 이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니까 그냥 글자로부터 새로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그럼 새로 등록한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는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지. 근데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바다를 만들어서 육지가 되면 그제서야 토지가 되는 것이고 지도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한다. 이걸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보세요. 등록전에는 아까 전에 이거였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 그 다음에 분할은 하나의 토지가 여기 있는 이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분할이지. 특별히 말할 게 없죠. 합병은 두 토지가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리고 말할 거 없죠. 지목이죠. 아까 전에 지목의 종류는 28개라고 그랬죠. 28개의 지목이 달라질 수마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예를 들어서 산이거든. 그 산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걸 허물어버리고 학교를 지었다 이러면 학교 용지가 되는 거예요. 산을 허물어버리고 공장을 지었다 이러면 공장 용지가 되는 거지. 산을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이러면 대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요거가 해결했어요. 그럼 요거는 해면성 말소죠. 자, 그럼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바다가 육지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된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도 국제도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다 바다지. 맞죠? 그럼 요리로 잠깐 해봅시다. 바다가 육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육지가 바다 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럼 육지가 바다 되는 건 흔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해일이 일어나가 바닷가로 쓸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은 동해안이 있고 서해안이 있죠. 여러분들 동해안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면은 경포대 해수욕장 있죠. 그 경포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좁아지고. 경포대 해수욕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에 거기는 침식이 자꾸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하나 백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가 이제 백사장이잖아요. 이게 요 길이가 이게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랍니까? 동남아시아 저런 데 가면 있잖아요. 온도가 기온이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 저런 게 다 녹아가 바다 이 물이 자꾸 높아. 그러니까 얕은 섬은 잠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오케이? 그게 해면성 말소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육지가 바다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해 봅시다. 바다를 메꿔서 육지가 되는 거는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육지가 바다 되는 거는 무슨 성말소? 해면성 말소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등록상 정정이죠. 등록상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게 등록상 먹고 정정.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예요. 그 정정만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랬죠? 축척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로 달라질 수 있지. 이게 무슨 변경? 축척 변경.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은 그냥 지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들 도로명 주소책에 이러면 지번이 다 달라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입니다.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는 옆에다가 분실이라고 써놓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적공부가 불타버리고 없어. 분실됐어. 그러면 불타버리고 없다. 분실된 걸 새로 만드는 걸 지적공부에 뭐라고 그런다? 복구란. 분실된 거.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그냥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위 신청은 항상 이런 거예요. 소유자가 하여할 걸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위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 대위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오늘 공부에서는 있잖아. 뭐를 기억해 두느냐 하면은 이 뜻은 안 외워도 됩니다. 이 뜻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요 제목 있잖아요. 요 제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들어봤냐 이래 놔야 되거든. 생전 처음이다 이러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들어봤다 이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있잖아요. 외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종류를 외우고 난 다음에 요까지는 외워와야 돼요. 요거는 이제 뭘로 하는 거고? 신청. 이거는 뭘로 한다? 직권. 이거는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권도 된다. 그거를 딱 외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한번 잠깐 볼까요? 박스가 거기 나오죠. 그 박스 놓으면은 일어났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번호랍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걸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맛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맛만 보고.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거기서 한 가지만 딱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신규 등록 일어날 때 제가 그랬죠. 지적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청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요래죠.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어날 때 요 앞에 세 개는 청량 안 한다고 그랬죠. 이 세 개는 청량하죠. 그럼 아까 전에 청량 안 하는 거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지목이 달라지는 거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지번이 달라지는 거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여러분들 소재가 달라진다는 것은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달라지는 것은 청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요 세 개를 딱 외워두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신규 등록은 바다를 메꿔서 육지가 되죠. 그럼 바다를 메꿔서 육지가 되면은 지적 공부를 새로 만들어야지.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이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되고 다 청량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해봐야지. 그 다음에 등록 전환자 조심합시다. 임야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거든. 토지장. 그럼 여기에서 요리로 달라갈 때 청량을 해야 되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요거를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도면에 축척이라는 게 나오죠. 축척은 아까 전에 축소하는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적지 마세요. 500분의 1이 있다, 600분의 1이 있다, 1000분의 1이 있다, 1200분의 1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400분의 1이 있다, 3000분의 1이 있다, 6000분의 1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 2400, 3000, 몇이다? 6000이에요. 그 중에 요거 하나만 봅시다. 지적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1200분의 1이에요. 임야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몇 분의 몇이다? 6000분의 1. 그럼 이때는 모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 임야도 요거는 산이고 이거는 평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까요? 서울의 명동 있죠.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예를 들어서 2억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밀한 청량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근데 강원도 영월에 있는 산 있죠. 그 임야는 한 평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평에 10,000원짜리가 있고 한 평에 2억짜리가 있다 할 때 한 평에 10,000원짜리는 크게 정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크게 정밀할 필요. 그러면 도시로 가면 갈수록 정밀한 방법을 써야 되고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정밀성이 좀 떨어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 지적도 임야도 일할 때 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럴 때 이 두 개 중에 단순 비교하면은 지적도가 정밀해야 된다, 임야도가 정밀해야 된다. 지적도. 오케이? 산은 그 평지하고 산하고 할 때는 산값이 비싸냐 평지의 값이 비싸냐 할 때는 당연히 평지의 값이 비싸지. 그러면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가죠. 그러면 도면의 축척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다릅니다. 그럼 청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 세 개 안 한다고 그랬죠. 맞죠? 그럼 공부할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의 성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무조건 O 아니면 X라고 그랬죠. 그러면 O, X니까 둘 다를 외울 것이냐 하나만 외우고 안 외운 것은 반대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청량 안 하죠. 맞죠? 네. 그럼 아까 전에 합병 우리가 배웠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요게 소재가 달라지는 거는 행정구역의 변경이거든.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안 하는 걸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는 게 많으냐 안 하는 게 많으냐 할 때는 청량하는 게 월등히 많거든. 안 하는 거는 적거든. 그건 적은 걸 먼저 외우는 거라. 외우고 난 다음에 안 외운 거는 그러면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때. 오케이? 그럼 요리를 와보세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 분할은 당연히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하지. 아까 합병은 청량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지. 지목 변경 청량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청량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우고 가냐 할 때 여러분들 그 밑에 등록상 정정 찾았죠.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들어가는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 등록상 정정은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권도 된다 이 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왜 제가 요거를 갖다 먼저 배우고 들어갔냐 할 때 이거를 배우면 등기법도 알아잡아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봅시다.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자 사실관계를 공시합니다.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부동산 표시라고 했죠.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여기에 정리합니다. 토지에 뭐가 있다?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데 뭐를 배우느냐 할 때 이거를 배웁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에 적었어요. 적은 걸 잘못 적을 수 있지. 그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해봅시다. 등기부에 적어야 될 내용을 잘못 적을 수 있다 있지. 이걸 바로 잡아야 돼. 이걸 바로 잡는 거는 무슨 등기라고 하느냐? 경정등기라고 한다 이 말. 등기부에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거는 경정등기. 그럼 지적공부에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거는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럴 때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은 것은 등록사항 뭐라고 한다? 정정. 사람 이름을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거는 무슨 자 정정? 소유자 정정. 이 낱말 뜻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낱말 뜻이 나오면은 뒤로 가는 거는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왜 수월하냐면은 자 이렇게 공부하세요. 키를 딱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 잡아라. 이게 답이에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자 요리라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은 있잖아요. 등기든 지적이든 신청으로 하는 게 있고 뭘로 하는 게 있다? 직권으로. 오케이? 그러면 답을 찾을 때 이럽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신청으로 바로 잡아라 이 말. 소관청이 잘못했다. 이러면 직권으로 바로 잡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요리라 보세요. 요게 딱 들어옵니다. 자 정리합니다. 등록상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습니다. 그럼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바로 잡으라 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 하나가 신청인입니다. 하나가 뭐고 소관청. 그럼 여러분들 소관청은 아까 시장군수 뭐고 구청장. 그럼 쉽게 표현해 보면은 내가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지목을 전이라고 적어줬어. 적어줬는데 소관청이 옮겨 적으면서 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있지.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소관청. 그럼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소관청이 바로 잡아야 돼. 오케이? 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잘못 적어줄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소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잘 적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 적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풀죠.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 답을 체크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체크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걸 답이라고 체크합니까? 답 아니라고 체크합니까? 다 자기 자신은 맞다고 생각하고 답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은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토지 소유자가 적어주면은 소관청이 그걸 옮겨 적을 때는 소관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토지 소유자가 틀림없이 바로 적어줬다고 생각하고 옮겨 적는 거지.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잘못 적었다고 생각하면 옮겨 적어주면 안 되지.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옮겨 적어주는. 그러면 소관청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릅니다. 그럼 요거를 공부할 때 왜 이거를 한번 잘 해놓으면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뭘로 해라? 신청으로 바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소관청이 잘못했다. 뭘로 해라? 직권을. 직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라면 누구의 잘못이다? 소관청.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바로 적어줬는데 소관청이 잘못 옮겨 적었다 이 뜻이지.
맞죠? 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소관청. 소관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관청은 바로 적어야 됩니다. 이걸 뭘로 한다? 직권. 그런데 직권으로 안 해. 안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는 신청인의 잘못이었을 때는 신청만 되는 거예요. 직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합시다. 좀 전에 제가 말했을 때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말은 오케이? 보세요. 신청인이 적어줬죠. 그러면 소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잘 적었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었다고 생각한다. 잘 적었다고 생각한다는 말 자체는 잘못 적은 거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직권은 안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신청인의 잘못이었을 때는 뭘 한다? 신청. 소관청이 잘못했을 때는 뭘 한다? 직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뭘 한다? 신청. 그러니까 여기에 소관청의 잘못이었을 때는 신청은 된다, 된다? 된다. 신청인의 잘못이었을 때는 직권은 된다,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오세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요리로 잠깐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이 그림을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하루 수업 시간에 아무리 못 그리도록 5번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계속 살을 붙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소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랬죠. 등기법에서 등기부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권리죠. 맞죠? 네. 그러면 지적법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다, 사실관계다, 사실. 이게 항상 나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이철수다. 그럼 여기도 뭐로 돼 있어야 됩니까? 이철수로 돼 있어야지. 맞죠? 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도공부가 우선이다, 등기부. 모든 것은 등기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를 보고 한다, 이걸 갖다가 예쁘게 말하면은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다? 이철수. 그럼 여기도 이철수로 나와 있어야지. 오케이? 네. 근데 여기는 청수로 나와 있더라 이 말. 그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등기부에 나오는 이름과 지도공부에 나오는 이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면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등기부 보고 바로 이거를 철로 고치면 된다, 된다? 된다. 바로 고치면 된다. 이걸 뭘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키를 잘 잡으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보고 바로 직권으로 고쳐도 된다,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내 이름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 상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편안하게 합시다. 자, 봅시다. 이 등기부는 있잖아요. 등기소 가서 만든다고 그랬죠. 요거 있죠. 요거 지적공부는 시군구 가서 만들지. 쉽게 말하면 구청에 가서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새 집을 지었다 이러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구청에서 만든다, 등기소에서 만든다, 구청에서 만듭니다. 그럼 요리로 보세요. 요거는 등기소입니다. 등기소는 제가 그랬죠. 만약에 여기에 인천지방 여기에 남구 등기소가 있다면 남구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을 때 이게 있다고 그랬죠. 인천지방법원 남구 등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는 구청이죠. 구청은 법원이 아니고 행정부지. 행정부.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는 없어. 어느 하나를 먼저 만들어야 돼.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 이걸 먼저 만들어요. 이걸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그럼 좋다. 처음 들으면 이제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은 장부가 하나, 보세요. 잘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몇 개? 2개. 이거는 사법부 소속이고 이거는 무슨 소속이고? 행정부. 그러니까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둘 다를 동시에 만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하나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를 먼저 만든다? 지리공부. 지리공부의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다? 대장이지. 이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미등기라는 말은 등기부를 먼저 만든단 말입니까?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대장을 만들 때는 등기부는 없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무슨 등기? 미등기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소유자를 적습니다. 적는데 원래 이름은 이철수입니다. 이철수. 그런데 청수로 잘못 적었어요. 잘못 적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걸 잘못 적었다라는 것은 신청인의 잘못입니까? 소관청의 잘못입니까? 소관청입니다. 그럼 잘못 적었으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맞잖아요. 근데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느냐 이러면 이름은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리공부가 우선이다. 등기부. 근데 지금 등기부는 없잖아요. 두 번째, 이걸 소관청이 적을 때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적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여기에 이철수라고 적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구청이 옮겨 적을 때는 당연히 잘 적는다고 생각하지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는 내 이름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만다. 신청.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거든.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키를 딱 잡아갑니다. 정정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뭐다? 정정. 그럼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권. 칠판을 봅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신청. 뭡니까? 신청. 뭡니까? 신청. 뭡니까? 신청. 그러니까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신청은 다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지. 나오더라도 틀릴 리가 없지. 정정은 신청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여기는 직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직권이 돼야 안 돼요? 돼. 여기는 직권이 돼야 안 돼요? 돼. 여기는 뭐고? 안 돼. 그럼 시험 문제는 이 직권이 시험 문제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신청인의 잘못이었을 때는 신청만 되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된 부동산은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으나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자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렵습니까? 난 너무너무 쉬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잡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정은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데 신청인의 잘못이었을 때는 신청만 되고 미등기는 뭐만 되고 신청, 직권을 할 수는 없다. 그래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가봅시다. 자, 프린트를 가볼 때 등기부가 있고 지력공부가 있죠. 기억에 갑니다.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을 때 등록상 먹고 정정. 그 다음에 소유자를 잘못 적을 때는 소유자 뭐다? 정정. 그 다음에 감이다. 신청인의 잘못이었을 때는 뭐만 된다? 신청. 소관청이 잘못했을 때는 뭐 된다?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정정입니다. 등기된 토지는 뭐만 된다? 등기된 토지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미등기는 뭐만 된다? 신청. 그래서 키는 신청이 키다, 직권이 키다, 직권. 신청은 다 되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밑에 1번으로 갑니다. 신청에 의한 등록상 정정 찾았죠? 그래서 1번으로 갑니다. 직권입니다. 자, 줄 것입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 그걸 줄 것이요.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해관계인에다가. 자, 칠판을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수업할 때 이해관계인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합시다.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면 다시 합시다.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이익 보는 쪽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보는 쪽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해관계인의 무슨 서를 들고 와야 된다? 성낙서를 들고 와야 할 수 있습니다. 성낙서를 들고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은 이해관계인은 성낙서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안 써주니까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서 무슨 서 가져오라?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둘 다를 가져갈 필요는 없죠.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제 위로 갑시다. 자, 공부할 때랍니다. 등기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이건 적어만 놔놓고 나중에 공부는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성낙서가 필요로 하는 등기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의 등기. 이걸 적어만 놔놓으세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세 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지적법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 지적법에서 일하면 또 요리로 오세요. 요걸 갖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요리로 오면은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다고 그랬거든. 그럼 요 세 개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 세 개는 청량한다, 안 한다?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좌표는 우리가 잘 안 배우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경계점 좌표등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0.1%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세하기 때문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 번은 배웁니다. 주로 우리는 면적하고 뭐를 배운다?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요 두 개를 해봅시다. 이 두 개를 이해를 먼저 해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래 옵니다. 요게 100이고 요게 100입니다. 그럼 요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 이게 경계라는 거 이해하죠? 이게 요렇게 하면 경계가 달라졌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경계가 달라지면 이 사람 불이익 봐요, 안 봐요? 봐. 그럼 요 경계가 요리로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면적이 달라져. 그러니까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은 자동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면 요게 요리로 갔다, 이게 경계가 달라졌다는 말이고 면적이 달라졌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옆집이 불이익을 본다, 안 본다? 보시. 그럼 이 옆집을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할 때 요 한 글자를 딱 기억해 두세요.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직권으로 할 수 있냐. 그 직권이라는 말은 등기관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직권입니다. 구청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직권입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지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일어나거든. 그런데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인접토지의 면적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일어난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이익을 보는 자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불이익 보는 자가 없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그죠? 보세요. 여기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달라졌거든. 그걸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글자 고친다고 해서 옆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러면 그거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이제 이거 한 단계를 업을 시켜보는 겁니다. 보세요. 수업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낙서를 가져오라. 이해합니까? 네. 무슨 서를 가져오라? 판결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입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요리라 보세요. 요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거든. 실제 경계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1위로 잘못 등록했는 거라. 그럼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해하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러면 이걸 바로 잡을 때 이 사람이 성낙서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안 써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걸 바로 잡자 이래할 때 이 사람은 나는 이건 또 알다. 이 사람은 이거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이걸로 주장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청량 다시 해보자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성낙서 안 써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건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소송을 걸면 판사가 재판하겠죠. 재판할 때는 당연히 청량 다시 해봐라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요리로 오세요. 등록상 정정 청량 무선도 성과다. 그럼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봅니다. 요 글자를 나중에 외워 있어야 돼. 외워 있을 때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아주 쉬운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청량을 한다 이러면 청량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 글자가 이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할 때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청량 이름은 신규 등록 청량. 등록 전할 때 청량하죠. 청량 이름 묻고 등록 전한 청량. 분할할 때 청량하죠. 그럼 분할 청량. 이 이름이 청량 이름이에요. 그럼 해면성 말소하면 청량합니다. 아까 전에 이거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나머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요 이름이 그대로 돼. 그대로 이름.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바로 잡는 게 뭐고? 등록상 정정. 그럼 등록상 정정할 때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뭐고? 등록상 정정 청량. 오케이? 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제 이게 1회 문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봅시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 글자를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봅니다.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할 때 인접토지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O. 그럼 성낙서로만 정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판결서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요거로 한번 보세요. 요거 봅시다. 요거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 인접토지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등록상 오류를 정정 신청을 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이래 시험문항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지적법이 있잖아요. 왜 쉬우냐 이러면 앞에 뜨는 게 답이다 이 말. 그럼 정리해봅니다.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상 정정, 청량, 무선도, 성과도. 이 글자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한 번만 맥을 딱 잡고 키를 딱 잡으면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그러니까 앞에 지문이 떠준다. 떠준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분할할 때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무슨 청량? 분할 청량. 앞에 답이 뜨잖아요. 신규 등록할 때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무슨 청량? 신규 등록. 자, 그 이름이 앞에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키를 딱 잡으면 너무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그 키를 잡기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외워둬야 될 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요 종류는 있잖아요. 나중에 12월 달까지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 탁탁탁 끼워 맞추면 아주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를 가볼까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3페이지에 소유자 정정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일 위에 봅니다. 제가 아까 공부했던 겁니다. 등기된 토지가 있고 미등기 토지가 있죠.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의 죽었습니다. 신청. 소관청이 죽었습니다. 직권. 미등기 토지는 뭐만 된다? 신청. 자, 그러면 그 밑에 서류를 볼까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렇게 봅니다. 여기에 소유자 정정은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을 때 사람 이름은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도공부가 우선이다?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보고 바로 고쳐버리라. 이게 직권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미등기,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 그럼 지도공부를 만들 때는 등기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만약에 등기가 안 된 미등기라면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지. 뭘 한다? 신청. 그럼 이제 서류가 나오겠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등기됐죠? 그럼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등기부 보고 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게 등기부. 미등기는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자죠. 소유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이죠. 이름은 호석이다, 호석 아니다? 호석이. 그럼 호석 보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돼. 그럼 호석 보고 하면 된다는 말은 미등기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신청하는 신청인이 호석
우리가 말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한 통 떼어가가 보여주면서 내 이름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오케이? 네. 흐름 파악했죠? 네. 그렇게 딱 잡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8번으로 갑시다. 지적 정리거든. 자, 이제 이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잠깐만 요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오늘 글자에 지금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것이거든. 자, 한번 딱 해봅시다. 자, 제 글자를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보겠어요. 토지 이동입니다. 지적 정리입니다. 지적 정리입니다.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만 해봅시다. 잠깐 해봅시다. 하나만 딱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 아까 전에 여기 토지의 표시, 요 토지의 표시 있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됐죠? 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을 수 있다, 있다. 그걸 바로 잡는 게 등록상 먹고 정정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토지의 표시가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적법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무슨 이동? 토지 이동.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 안 달랐다? 달라요. 그럼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지. 그 바로 잡는 거를 지적 정리. 지적 먹고 정리. 아까 전에는 우리는 정정 일어났죠. 지금은 먹고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적 정리. 용어 정의를 다시 해봅시다. 토지의 표시가 잘못 적었다. 바로 잡는 거는 뭐다? 등록상 정정. 오케이? 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건 뭐다?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 달라진 걸 바로 잡는 거는 무슨 정리? 지적 정리. 다시.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 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출생이라는 말과 출생신고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이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끝장입니다. 이 다른 겁니다. 그럼 다르다는 말은 쉽게 표현해보면 애는 1월 2일 날 태어났죠. 출생신고는 1월 10일 날 한 거예요. 여러분 출생하고 출생신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망하고 사망신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혼인하고 혼인신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같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헷갈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 두 개에서 답을 골라봅시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게 새로 된 겁니다. 새로. 그러면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않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지. 그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고 토지 이동. 바로 잡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 정리.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 거거든.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죠. 오케이? 그럼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라지는 게 토지 먹고 이동. 그럼 요걸 이렇게 고치는 게 먹고 지적 정리. 그럼 지적 정리 앞에는 반드시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는 토지 이동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토지 이동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있었다면 앞에 출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출생이래요. 지적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적 정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쉬었다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겠어요.